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에 많은 내용을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저자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처음 냈던 책도 사실 많은 부분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포지셔닝을 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책 한 권을 내더라도 그 책에 많은 내용을 썼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 임팩 있게 중요한 부분, 나 자신을 포지셔닝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요즘 트렌드가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달 안에 혹은 두 달 안에 아주 빠르고 임팩 있는 책을 내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마켓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한 10명 이상의 저자가 한 일주일 동안 막 원고를 받아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그렇게 받아서 낸 책인데 현재 굉장히 많은 팔렸고요. 그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머릿말, 우리 리뷰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그 머릿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10억짜리 홍보 비법과 여러분들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그 차별화 전략이죠. 내가 이 10억짜리 홍보 비법을 하려면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상품은 아닙니다. 사실 나와 똑같은 수없이 많은 제품들, 나와 똑같은 옷을 팔고 똑같은 신발을 팔고 똑같은 가방을 팔고 똑같은 학원을 하고 나와 똑같은 수없이 많은 제품들 가운데서 내 제품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상품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차별화할 것이냐, 그 차별화 전략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특정 소수, 이제 조금 더 그 영역을 좁혀서 차별화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마켓이라는 책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태평양의 고래가 되기보다는 이 작은 어항의 큰 물고기가 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남태평양의 막 고래가 될 수 있는 뭐 이제 거창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어도 좀 약하고요. 그 전문 용어에도 조금 약합니다. 다만 뭐 서울대를 나왔다고 가장 훌륭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들이대를 나오신 분들이 더 훌륭한 강의를 한다는 얘기가 요즘 대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정말 웃을 수 있고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얘기들, 그래서 그 우리가 웃으면서 가볍게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하하하고 웃으면서 바이럴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들 속에 그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게 구라치고 있다고. 참 우스갯소리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크게 갖는 거죠. 시크릿입니다. 그 비밀은 다 내 안에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웃기지만 재미있는 그런 비법들, 뭐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요, 이 말보다 빨리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컴퓨터겠죠. 요즘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부님들 보시면은 요즘 트렌드가 뭐냐, 딱 어느 집이든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어느 순간 텔레비전이 소외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 바보 상자라고 하죠, 엄마들이. 그 대신 그곳에 무엇이 채워졌냐? 커다란 책장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실 한 벽면을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차지했다면, 이제는 텔레비전보다는 엄마들이 이제 책 같은 것을 놓고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들을 공급하기를 위해서 이제 많은 지식을 공급한다고 책을 놓는 트렌드인데, 하지만 이 텔레비전이 없어졌고 또 오프라인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 혼자 살던, 많은 가족이 살던, 뭐 연세가 좀 많으시건 나이가 어리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만큼은 회사를 가던, 집에 있건, 어떤 사무실에 가건, 하다못해 커피 전문점에 가도 이제 이 컴퓨터는 우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전기처럼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왜 중요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모든 것은 어려운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당연한 곳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아이들이 과거에는 뭐 텔레비전이 엄마를 대신해서 좀 봤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예절도 가르치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컴퓨터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아이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어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나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이 PC방에 가서 어떤 어른이 몇 시간째 2박 3일 동안 막 라면만 먹고 게임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다 큰 어른이 왜 오락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 컴퓨터에 매달렸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계죠.
그런데 사실 이 컴퓨터 너머에 무엇이 있다? 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락을 한다 해도 그 오락 속, 이 기계 속에 있는 컨텐츠와 우리는 싸움을 하고 즐겼다면 이제는 컴퓨터 너머에, 인터넷 너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상 공간은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가상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다니죠? 전화기가 아닙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죠.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녀요. 그만큼 이 컴퓨터는 무엇이다? 가상 공간이 아닌 이 현실 공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 바로 사람이 있다.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이 기계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 이 스마트폰의 활용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세컨드 브레인, 나의 뇌를 넘어서 제2의 뇌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아이들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나 뭐 이런 거 막힙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4학년짜리 아이한테 과학을 가르치던 아니면 이 4학년짜리 아이한테 수학을 가르치던 이 아이한테 뭔가 이 영어를 가르치던 저의 지식 너머에 있어요. 이미 너무 수준이 높아졌죠. 이 소비자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책 속에 있는 도서관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많은 노트에다가 이만한 방대한 지식을 들고 다닐 수 없죠.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어느 때 꺼내볼 수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컴퓨터가 만약에 단순하게 그 도서관에 책을 꺼내보는 거라면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과거의 사실이고 누군가나 다 찾아볼 수 있을 법한 그 사실을 우리는 꺼내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어디서 찾느냐. 누군가가 이미 저장해 놓은 과거의 현실이 아니라 실시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 누구도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들을 저는 질문을 통해 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책 하나를 쓰더라도요, 그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이 요즘에 트렌드가 굉장히 넘어가고 있잖아요. 동기부여서적, 뭐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보지 않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와서 거기서 비밀을 한번 공개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인용해서 또 다른 책, 비슷한 책을 만들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 책, 웬만한 자기계발서에 인용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이미 한 가지를 정의 내리면 그 정의 내린 그 책에서 진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이 그 책 같고 그 책이 그 책 같고 어느 순간에는 이 책이 저 책인지 저 책이 이 책인지 막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거죠. 대기업 강의를 가다 보면 대기업에서 이제 높으신 분들은 책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책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책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브리핑 받고 자기 스스로 찾아서 보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책에서 절대 강의 자료를 만들어 오지 말아라. 브리핑 자료를. 왜? 이미 그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정보를 찾아와야 될까요? 인터넷을 웹서핑을 통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나를 따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팔로워들한테, 나를 따르고 있는 팬들한테 나와 신뢰관계를 통해서 나의 평판을 통해서 인맥을 연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제가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에 대한 내용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합니다. 얼마만큼 소통이 가능할까요? 통역관, 사람 통역관을 쓰더라도 사실 70% 이상 그게 소통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못하는 사람 50%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법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트위터에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국말로 씁니다. 듣는 발음 그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 나의 팔로우만 많다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번역을 해주는데 훨씬 더 디테일하게 사실적인 번역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저의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박윤옥입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책을 낸 저자들도 있고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무리 검색 키워드를 잘 써서 제 이름을 포스팅해도 그 유명하신 분들한테 자꾸 파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튀고 멋있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제가 한번 글을 날려봤어요. 제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가장 도시적인 이름의
여자의 이름 중에서 박시성을 가진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주 기발하게도 어떤 이름이 왔냐면 박도시요. 혹은 박빌딩이요. 막 이런 아주 진짜 도시적인 이름이죠. 아주 기발한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회수 씨의 사건 같은 경우 또 들어보면 이회수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이런 좀 약간 더러운 얘기인데 그 밥을 먹다가 응가가 마려웠대요. 그러면은 밥을 먼저 먹는 게 나을까요? 그 응가를 먼저 싸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식상한 대답 같으면 이거죠. 급한 거부터 싸세요. 이게 가장 식상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트위터에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장 기발했던 의견이 뭐가 나왔냐면 밥을 먹으면서 똥을 싸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기발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언론이나 TV나 책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면 거의 식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바뀌질 않아요. 거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애가 재밌는 이야기라고 와서 유머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그것이 바뀌지 않죠. 그러나 이제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코미디언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코미디언보다 더 기발한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젠 더 웃긴 코미디 멘트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쫓아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요즘 이제 트렌드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방금 들이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과거에 CNN 기자가 된다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다. 그것을 내가 먼저 발견했다. 라고 한다면 바로 CNN에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그냥 씁니다. 써서 올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CNN 자체에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요. 거기 번역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실시간 이슈 괜찮다라고 하면 다이렉트로 이제 메시지가 DM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 트위터 속보란이 있어요. 뉴스가 끝날 때 이 트위터 속보란에 나를 특파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컴퓨터만 있다면 내가 한국에서 CNN의 뉴스 특파원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컴퓨터, 소셜 네트워크, 과학은 굉장히 빨리 발전해서 뒤처져가지 못하는 내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제야 드디어 백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았던 우리 모두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왔고 누구라도 돈 없이 홍보할 수 있는 이 시대. 다시 말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해진 사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C 닐슨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뭐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뭐 이런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서 이제 그 소비자 대상 이제 서치를 하는 회사인데 세계 47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소비자는 신문이나 TV 이렇게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 광고보다도 입소문을 더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입소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독립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일본은 너무 특이한 게 믿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 목고지나 아니면 카페에서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하잖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가? 식구도 아닌데. 뭘 믿고?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독립몰이 되지가 않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쇼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의 택배 시스템이냐면 택배가 물건이 옵니다. 그러면 그 택배 물건을 즉석에서 확인을 해봐요. 뜯어서. 옷도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택배 기사한테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죠. 믿어지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엄마 집, 아빠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집이라는 개념조차 우리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렇지만 이 한국인은 다릅니다. 정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은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저의 강의에 반응을 굉장히 잘 보여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다. 제가 또 알겠습니까? 나가서 차를 쏠지. 그런 이 한국 사회는 이제 정과 이 기분과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이 한국인의 문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인 소비자는 아무리 신문이나 TV, 뭐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아무리 입소문을 내고 떠들어도 물론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휩쓸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 혹은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것? 우리가 오프라인 관계에서 한 명 한 명의 그런 입소문을 더욱더 믿는다. 그래서 이 한국인이 이제 뭐 게릴라 전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온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같은 걸 해서 현재까지 특별히 막 눈에 띄게 성공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해서 모아서 대기업의 성공 사례지만 대기업은 특정한 타겟이 없죠.
대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기업이니까 현대에서 차를 만드는데 나를 위해서 차를 만들지 않죠. 우리나라 전 국민 혹은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차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차를 만들었다. 거기서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그 전략을 조금만 바꾼다면 타겟이 특정한 타겟, 1인 창조기업으로서 정확한 타겟이 있는 나는 사실 포지셔닝 하기가 더 쉬운 거죠. 발상을 조금만 바꿔서 전환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옷, 의류 사업이라던가 뭐 다양한 사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의 사례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례들 이제 좀 웃기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드시 멋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멋있어야만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아주 멋있는 미래학자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빈 토틀러, 그리고 또 리처드 왓슨, 그리고 다니엘 핑크, 뭐 이런 미래학자 3인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뜨는 시대가 될 것인가? 미래에는 하이테크 시대가 뜬답니다. 하이 컨셉트 시대. 그러니까 하이테크 시대보다는 어떻게 하이터치 시대. 뭐 기술이나 정보, 이 기술 같은 것은 너무나도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술은 어느 정도 서로 공유가 된다. 기술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기술력보다는 그 기술을 넘어서 그 안에 감성,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차별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일단 5가지. 첫째, 디자인, 그 다음에 스토리, 그리고 조화, 그리고 서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놀이. 이렇게 5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이 5가지 정의를 이제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팁을 드릴 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응용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맥킨지에는요, 신입사원의 60% 이상이 MBA 출신자였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40%로 그 MBA 출신자가 내려가고 다시 그 반대로 60% 이상이 예술 전공자로 바뀌었대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이제 앞으로는 운해형 인간이 각광받고 있다. 자, 그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적인 거나 수치가 명확한 것들은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경영의 이 대표주자 현대카드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현대는 일단은 이니셜 마케팅을 사용했어요. A, B, C, D, E, F, G 알파벳 이니셜을 사용해서 그 이니셜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고 그 안에 그 의미에 맞는 색상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넣을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저는 일단 요거 때문에 넣었습니다. 요 밑에 카드. 이 카드가 뭐냐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우리 정말 많은 상품권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상품권이 있고요. 뭐 요즘에는 시장에도 상품권이 있는데 상품권은 지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잊어먹기도 하고 낡아서 마모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품권을 신용카드 형태로 만든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게. 그래서 현대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 신용카드를 이것을 신용카드 상품권입니다. 10만 원권, 20만 원권, 30만 원권.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품권, 종이로 된 상품권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케이스에 담아서 신용카드를 선물하는 식으로 이제 선물을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이 현대에서 마케팅하는 기법 중에 여러분들 카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많은 카드가 있어. 근데 이 카드 중에 내 카드를 쓰게 만들고 싶어요. 물론 혜택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현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마케팅의 기본은 기본적인 거, 정말 기본적인 거. 누구나 다 이제 음식 장사를 한다면 맛이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발 장사를 한다면 신발에 발이 편리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은 배제하고 일단 이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와 똑같이 많은 수없이 많은 카드가 있어요. 혜택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카드가 특이한 방법, 현대카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카드 뭉치를 이렇게 모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카드는 다 흰색입니다. 그런데 현대카드만 테두리가 주황색이거나 빨강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카드 자체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카드가 있어도 우리가 주유할 때 할인 혜택이 되게 많죠. 그런데
카드를 딱 봤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현대카드만 딱 튀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카드가 있어도 아무리 급해도 현대카드만 딱 찾아서 이제 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차별화 전략을 했는데, 그런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이제 조금 더 차별화 전략이 됐던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폴로라는 이 베이직 하우스라는 이 셔츠 회사예요. 이 셔츠 회사는 뭐냐면 그 리폴로 이즈 버라이어티라는 이런 이 버라이어티 무슨 캠페인 같은 것을 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셔츠 구멍이 뚫린 이 셔츠 같은 이 포스터를 이대나 홍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리고 여기서 정한 타겟 20대 30대가 가니 10대 20대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다가 일시적으로 저런 포스터를 막 붙여요. 그런데 이 옷 뒤에 있는 그림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겠어요? 한번 보면 정말 다양한 그림이 들어가 있죠. 옷은 한 가지 디자인이지만 다양한 디자인. 그래서 리폴로에 있는 셔츠는 어떻다? 정말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곳에서 셔츠를 사용하게 되면, 구입하게 되면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도 어울리는 셔츠를 구입할 수 있다. 왜? 그만큼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벽에다가 붙입니다. 해서 그렇게 이제 게릴라 전략과 바이럴 마케팅 온 오프라인을 연계했는데, 어떻게 연계했냐? 일단 1차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요. 그 포지셔닝한 그 대상자가 있는 곳에 일단은 오프라인 상에서 저렇게 포스터를 붙이고요. 이 오프라인 상에 붙인 포스터가 굉장히 예뻐서 어느 정도 많은 스마트폰 유저들이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많은 스마트폰 유저들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특이하니까 이것들을 많이 사진을 찍어 가고요. 또 재미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 포스터 자체가 너무 기발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붙여놓고 싶다고 달라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 벽에다가도 붙여놓기도 하고, 이 포스터가 어느 정도 기발하고 재미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인 창조 기업에서 이걸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건데, 전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봤어요. 저희 친척분이 카센터를 하십니다. 이 카센터 굉장히 많죠. 정말 많은 카센터가 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카센터가 좀 더 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카센터 정보를 담았어요. 그 카센터는 뭐 수입 자동차 전문 카센터인데, 모든 카센터, 모든 자동차를 다 치료할 수 있는,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카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바이럴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분이 일산에서 카센터를 하시는데 그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단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지역 광고가 들어있는 이렇게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정보, 뭐 맛집 정보라던가 아니면 뭐 관공서 정보라던가 뭐 학교 정보라던가 이런 정보를 해서 뿌려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똑같죠. 다른 데랑. 그래서 이 정도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 집에 동네북이라던가 여러 가지 맛집 정보 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은 분명히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카센터에 가겠죠. 그런데 아무리 남자가 카센터를 더 많이 간다 하더라도 그 전단지가 이 집안의 안주인인 여자가 보기에 지저분하고 너무 정보성이 없고 이제 좀 지저분하다면 이 전단지는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어떻게 하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수없이 많은 전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략적으로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일산 한 지역이니까 매월 1일 날만 전단지를 뿌립니다. 다 허락을 받고 아파트 단지에도 다 이렇게 똑같이 자동차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동차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사방 벽에다 다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든지 고칠 수 있다. 이곳은 아주 다양한 자동차들을 고칠 수 있는 정비소다라는 것을 포지셔닝하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 있으면 집에다 붙이게 주세요. 집에다 붙여놓고 자동차 좋아한다 나눠주는 겁니다. 집에서도 붙일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이 표지도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그 자체 책자를 만들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자들이 봤을 때도 지역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자지만 다른 지역 정보는 음식 정보나 이렇게 지저분하고 너저분하다면 좀 더 이것을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지역 정보를 고 있는 소식지인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보낸다면 이왕이면 다른 책자를 버리고 그 예쁜 책자를 집에다 들여놓을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면요, 그 아파트마다 학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원이 있잖아요. 미술학원도 있고 피아노 학원도 있고. 정말 많은 피아노 학원에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렇게 A4 종이 한 장짜리에다가 자기네는 무엇을 한다, 뭘 가르친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늘어놓아요.
근데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하수는 설명을 하고요. 고수는 설명이 아닌 설득을 한대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정말 많은 글을 담는 게 아니라 한번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피아노를 구멍을 뚫어서 전단지를 다 뿌려보는 거예요. 피아노를 뿌려볼 수도 있고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기타나 드럼을 가르친다면 기타, 드럼 이렇게 다양하게 그 악기를 펀칭을 해서 벽에다가 한번 뿌려보고 우리는 뭐 식상한 클래식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곳에나 다 어울릴 수 있는 재즈나 뭐 발라드 같은 유행가라던가 이 아이가 어디에 가서도 자신의 배운 피아노나 악기 같은 것을 이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음악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포지셔닝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매월 1일 날만 이제 뿌려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매월 이날만 되면 전체가 다 뿌려지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고요.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을 온라인화 시켜서 이슈를 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대 계란녀입니다. 그렇죠. 홍대에 갑자기 계란을 파는 여자가 등장했는데 너무나도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홍대에서 계란을 판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게다가 중요한 건 이 계란차 뒤에 보면 안에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 10월 1일 대개봉, 엄청난 것이 깨어난다, 부활된다. 봤더니 나중에 이것이 BBQ 치킨의 광고였죠.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치킨집을 해요. 정말 많은 치킨집이 있죠. 뭐 대학생들도 아마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해서 치킨집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치킨집이 있는데 우리 치킨집 일단 맛이 좋다는 전제하에 우리 치킨집이 정말 너무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요. 이제 바이럴만 일어나면 우리 치킨집이 대박이 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바이럴 일으키는 방법, 이걸 한번 역지사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BBQ 치킨인데 이대에서 장사를 하는 BBQ 치킨이에요. 그렇다면 이대는 누가 많죠? 예쁜 여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대 BBQ 치킨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에서 BBQ 치킨을 서빙하는 여잔데요. 뒷모습이 아주 예쁜 여자가 서빙을 해요. 이대에는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예쁜 여학생이 이제 서빙을 한다는 것을 트위터에다 뿌렸을 때 어느 정도 이대 거기 BBQ 치킨 가면 막 주말에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대. 뭐 이런 식의 이슈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맥도날드녀라고 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방배동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서빙을 하던 아이가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이었거든요. 정말 예뻤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제작자 눈에 들어서 실제로 탤런트가 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슈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홍대 같은 데라면 홍대에서 멋진 뭐 미대생이 뭐 서빙을 한다던가 그 모습을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다양하게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죠. 아이폰녀 대 안드로이드녀. 자, 이 아이폰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의 UCC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뿌렸죠. 아이폰의 광고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연예계에 데뷔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캡처한 사진은 뭐라고 써있죠? CNN입니다. CNN에서도 이 자체가 이슈가 돼서 이 친구를, 한국에 있는 한 친구를 CNN에서도 그 기사를 퍼가서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는 경우고, 이 옆에 있는 안드로이드녀 같은 경우는 절대 질 수 없다. 안드로이드녀는 이 아이폰녀보다 더 얼굴도 이쁘고 더 연주도 잘하고 더 노래도 잘 부른다. 그래서 이 꼴 안드로이드는 아이폰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그런 전략적 광고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 집단지성 덕분에 이제는 대통령까지 뽑히는 사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수를 따르는 광경도 있었고,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 팬클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떠돌고 있는, 이제 바이럴되고 있는 영상인 그 사진인데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청소부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청소부가 이 안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 와, 이제 대통령조차도 이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마케팅 쪽으로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이 트위터에 대한 이 진정성에 대한 저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 마케팅 기법은 무엇보다도 이 트위터에 조금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 현재는 트위터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실시간의 이슈가 그냥 뉴스피드로 해서 140자의 단문 메시지가 지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가 어느 정도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페이스북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트위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제 140자의 단문 메시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져요. 한 줄로만 그냥 쫙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글 문자로 70에서 80자 정도가 이어진다면 그냥 단문 메시지만 쭉 이어지니까 가독성이 떨어지고 너무 실시간으로 막 지나가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바이럴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 채널로 사용은 되는데 5,000명 이하면은 좋은 것은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누군지를 이제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한 5,000명 정도가 넘어가면 기존에 관리가 되던 사람들조차도 서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 페이스북은 어떻게 되느냐. 싸이월드의 메신저와 같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주어지는데 그 메신저 기능도 되고 이제 미니홈피처럼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모든 그런 그 뭐라고 하죠? 프로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올릴 수 있고요. 게다가 쪽지 기능, 거기다가 이제 이메일 기능까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함축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페이스북 하나만 하면 거기서 알아서 폴더도 나눠지고 그룹, 단순하게 그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폴더를 나눠서 전화번호까지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혹은 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재미있게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심각한 거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조금 재미있고 웃기게 한번. 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 사람의 소셜 툴을 본다고 해요. 이 소셜은 무엇이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포지셔닝 돼서 그 사람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사교계의 황태자라는 일명 사람이에요. AK몰의 이 마케팅 전문 디렉터입니다. 27살에.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죠. 자기는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트위터에다 알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번에 승진을 하셨다고 주임이 됐다고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임 승진했다는 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코에다가 휴지를 뜯고도 코피가 났는데 휴지를 꽂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들 주말 동안 푹 쉬시랍니다. 자기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어쩔까요? 이 사람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개인을 이제 홍보하는 채널로도 이제 충분히 바이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바이럴 일으키냐면 대학생인데요. 이제 막 군대를 졸업한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구테타 파티를 합니다. 부모님이 이게 웬만큼 사는 친구인데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자기가 등록금도 벌어서 사는 굉장히 기특한 학생인데 이 친구가 구테타 파티를 하는데 그게 차별화 전략이 뭐냐면 리무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VIP 회원들이 이 리무진 차를 이용하고 그 서울 시내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이럴을 일으킬까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연예인도 한번 써보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에서나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바이럴이 일어나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예쁘거나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있거나 해서 어떤 전략이냐? 이 친구는 할머니의 생신 파티였대요. 그러면 대부분 할머니 생신 파티면 뭐 고깃집 가서 고기 먹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온 가족이 이 안에서 와인 파티를 하면서 시내를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감동적이고 부럽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한테 막 DM을 보내겠죠. 그 리무진 어디서 구했냐, 얼마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바이럴을 일으켜서 자기의 팬들한테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게 홍보 아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냐, 러셀 코넬의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이것도 그 바잉 트랜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잉 트랜스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만드는 거 혹은 자신에 대한 것을 PR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서적인데 그 러셀 코넬의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를 보면
그 사람들은 무언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말 너무 멀리에서 이렇게 찾는데요. 거기서 그게 뭐냐? 우리 집 앞이 다이아몬드 밭인지도 모르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죠. 열심히 밖에서 찾다가 그 사람은 결국에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줬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의 밭에 왔을 때 봤더니 그 사람의 밭이 바로 다이아몬드 밭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이유는 무엇이다?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가공된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다이아몬드, 그 이전의 다이아몬드,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IT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정말 많은 이 소셜 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1.0 버전에 그 홈페이지가 있고요. 카페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툴을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을 갈아타고 있는 추세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트렌드일 뿐이고, 과연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살아나고 트위터는 죽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지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감성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 사람, 수없이 많은 이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오는 능력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카페에 대해서도 배우고, 블로그에 대해서도 배우고,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 배우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고, 그것을 배우기 이전에 어떻게 된다? 트렌드가 바뀌죠. 과거에는 5년에 한 번 강산이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5개월이면 소셜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세대였던 과거에는 그 강산이 변하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상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그 인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소셜의 이 소셜의 트렌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싸이월드로 갔다가 뭐 다음으로 갔다가 다음에서 다시 네이버로 이동했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서 그 우르르르 순식간에 이제 갈아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나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그 소셜의 툴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툴들을 잘 활용하시는 그 전문가들과의 이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앞으로는 관계 중심적인 시대가 된다. 그래서 노하우보다는, 이 기술력보다는 know where.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 있고 그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소셜,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그 소셜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구혜선 씨인데, 이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웹 1페이지, 1.0 버전의 웹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죠?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림,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바이럴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회사를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가 차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그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웹상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팔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웹 1.0 버전의 홈페이지가 있거나 혹은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채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바이럴 일으키는 채널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뭐 블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위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혜선 씨는 홈페이지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다시 만들어서, 팬카페를 만들어서 팬카페에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장 자신의 최근 소식이나 이런 영화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트위터를 통해 바이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웹상에서 블로그나 뭐 카페나 트위터나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한 가지만 들어놓으면,
오늘 제가 혼자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 그 남자분들한테 제가 많은 이런 비유를 하는데 남자분들 흔히 영화 잘 안 보세요. 여자분들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화는 좀 보러 갑니다. 딱 봤을 때 화면이 와우 맞은다 하는 영화 있죠. 왠지 굉장히 야하고 막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여 같은 영화나 일반적인 영화가 약간 선정적이고 그리고 맥주 광고나 이런 술 광고도 선정적인 이유가 그 남성이 타겟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영화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 막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저 영화 왠지 막 굉장히 야하고 막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실제로 갔더니 그 영화에 나오는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영화는 인포메이션을 돌리거든요.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미리 인포 영상을 찍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는 최대한 재미가 있어 보이게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거 너무 괜찮네,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장에 정말 갔더니 정작에 갔더니 그 영화가 아닌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극장에서 나와서 거기서 뭐 이벤트를 한다고 뭐 블로그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힘든 거죠. 뭐냐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로서 이제 홍보의 채널, 블로그는 검색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멜론 같은 그런 체험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체험을 하고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 어떻게 해주냐, 그 사은품을 준대요. 제가 시장 조사를 가는데 그래서 왠지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래서 괜히 의식상 이제 블로그에다 제목을 쓰는데 제목을 쓰는 데서부터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는 제목을 쓰고 싶은데 나름 그래서 막 머리를 써서 이제 제목을 썼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 내용을 포스팅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지만 왠지 블로그는 다양한 글이나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막 글을 쓰는데 왠지 이것도 좀 이제 되게 힘들게 해서 썼어요. 그래서 무려 아주 짧은 글의 블로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리뷰를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10줄밖에 되지 않는 리뷰를 쓰는데도 굉장히 너무 힘들고 오래 걸려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괜히 누군가가 볼 것 같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줬냐면 입으로 불어서 이제 쓰는 이 목베개를 주더라고요. 가뜩이나 시장 조사를 가서 정말 많은 물건들을 소싱을 해와야 되는데 이 입으로 불어서 이제 하는 그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그 선물을 받는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선물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고 얘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실컷 여기서 잘 쉬고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바이럴을 일으키려면 그 소비자들을 과거에는 뭐 소비자들한테 뭘 준다라는 그 사은품을 걸어서 좀 힘들게 많은 것들을 했다면 이제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쉽고 편하고 좀 더 빠르게 나를 바이럴 일으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시사회 같은 것을 하는데 뭐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나 뭐 카페를 하는 사람도 좋지만 스마트폰 유저만 부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파랑새라는 그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냥 찍어서 바로 그 순간에 영화가 끝나기 전에 모든 포스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영화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가 진짜 재미만 있다면은 그것을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이 실시간으로 그 영화를 바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영화 이 디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그 광고 비용만 가지고도 이 스마트폰, 특히 그 트위터 유저들을 통해서 그 트위터 유저들이 그 내용들을 퍼나르고 와 재미있다 그 장면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들을 캡처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트위터에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나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나 광고들을 볼 수 있을까? 한번 이 전략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빈칸을 채워보라고 하는데요. 멋진 아이디어를 내신 분한테는 무엇을 주냐? TGIF 따라잡기 무료 수강 티켓을 쏜대요. 그런데 TGIF가 뭘까요? 흔히 그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트위터 얘기하면 계속 못 알아듣다가 이 TGIF 나오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아주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TGIF는 뭐냐면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이것의 약자예요.
그런데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제 볼펜 뚜껑을 이용해서 이 볼펜 뚜껑이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처럼 이렇게 바이럴을 해본 거죠. 나름대로 좋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머리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쓰기에는 사실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이회수 씨의 얘기를 썼어요.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사람하고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친구래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을 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뭘까?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돈이 있는 척하는 친구 절대 내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척하는, 있는데 없는 척하는 친구.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친구들은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데 가서 돈을 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트위터 수강권을 쏟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뭘 썼냐면 재미있는 답변을 한 20분한테 이예수가 쏜답니다. 맥주 18캔을. 또다시 광고인데 이 오레오의 광고 같은 경우는 이 두 장의 사진의 공통점을 찾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우유와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우유를 먹지 않는 아이들도 이 오레오 과자만 있다면 우유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광고인데 이회수 씨 같은 경우는 카피 문구를 재밌게 이렇게 했어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BBQ 치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BBQ 치킨은 작가 이회수와 함께 뭐 세상을 아름다운 일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그래서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에다가 BBQ 치킨을 넣어서 이제 BBQ 치킨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이예수 씨한테 물었대요. 왜 이쁜 여자들만 자꾸 팔로우 하시냐고. 그래서 이예수 씨가 반문했답니다. 뭐 이쁜 여자분들 싫어하냐고. 물론 뽀샵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도 안다. 그런데 최고급 올리브유로만 전신을 뽀샵질한 국민치킨 BBQ 하면서 이 올리브유로 뽀샵한 이 BBQ 치킨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나름대로 또 재밌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BBQ 치킨하고 어떤 관계냐고 묻는데 월 1,0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광고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1,000만 원 받은 것을 순수하게 다 청년들한테 기증을 한다. 저도 좀 재밌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참 힘들군요. 원래 이게 방송이 아니라면 정말 이제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발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면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 혼자 떠들려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바이럴인데요. 사람들은 공감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 그 부분을 약간은 수긍을 하고 넘어간대요. 그런데 한국인의 베스트 야식 랭킹 5, 5가지를 일단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1위가 얼큰 라면이고요. 2위가 맥주와 치킨, 3위에는 순대와 떡볶이, 4위에는 김치전과 막걸리, 5위는 족발과 보쌈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스트 야식 랭킹이 1위부터 5위까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1위가 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5위가 맨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양심상 1위가 가장 크기는 크네요. 그런데 이 5위에만 신기하게도 어떤 브랜드가 새겨져 있죠. 네, 이런 겁니다. 광고 같지 않은 광고, 홍보 같지 않은 홍보, 누구라도 알 법한 그런 광고를 이제 살짝 교묘하게 넣었는데 이런 기발한 광고가 앞으로는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을 홍보하더라도 이렇게 기발하게 광고처럼 티나지 않게 하시는 방법도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김연아의 이마에 난 여드름. 김연아가 이제 피겨스케이팅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김연아 여드름의 진실은? 뭐 아니면은 김연아 여드름을 이기는 방법 5가지 방법 해서 짝짝짝짝 순위를 매겨놓고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신의 사이트에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트 홍보를 하시는 그 피부과 교수님도 있었고요. 김연아가 굉장히 팔이 길고 팔등신이잖아요. 그럼 김연아와 같은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1, 2, 3, 4, 5위로 정의를 내려서 자신의 사이트로 오면 그것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 나의 의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약물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것들, 운동 방법까지 다양한 것들 이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들, 이 소셜의 툴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소셜은 무엇이냐면 집단 지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죠. 이제 더 이상 유명인들 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 소셜 네트워크만 잘 활용하면 집단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카페나 블로그는 평판입니다. 그 평판은 무엇이냐? 내 카페는 레몬테라스라는 카페, 인테리어 카페. 이 카페를 가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그런 평판. 그리고 뭐 무슨 밥상 있죠. 뭐 1,000원의 밥상, 무슨 밥상 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그 밥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그 맛있는 요리, 혹은 재미있는 요리 방법들을 소개한다고 해서 그런 평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하지만 그 주인장에 대한 것보다는 그곳에 몰려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것이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고 한 명 한 명이 무엇이 된다?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나를 따르는 엄청나게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회수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다른 저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있는, 나를 좋아해주는 수없이 많은 그 고객들, 나를 좋아해주는 그 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들을 통해서 그 지식들을 어떻게 나의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팬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은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책이 아닌 거죠. 나를 따르는 나의 팬들과의 같이 교감을 할 수 있는, 팬들과 함께 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나의 팬들이 이 책에 대해서, 책이 나왔을 때 좀 더 거기에 애정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팬사인회를 한다라고 이제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순식간에 바이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사인회장에 몰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예수님이 번개를 하셨었어요. 얼마 전에 그 박경림 씨도 번개를 하셨는데, 박경림 씨가 저녁 11시인가 돼서 번개를 했는데, 그 번개 소식이 전해지면 선착순 1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카페를 가득 메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차 번개를 진행했는데, 이 번개에 어떻게 이예수의 트위터에다가 선착순 100명만 해서 이예수님이 계시는 그 감성마을에다가 올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저자와의 사인도 받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게 전파가 돼서 금방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까지 진행했고 앞으로 3차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예수 작가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사와 한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연간 1만 명이 지금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이 감성마을에는 군 장병이나 혹은 면회객들 위주의 그런 관광객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뀐다? 그냥 감성마을 자체를 관광 코스로 관광을 하기 위해서, 군 장병들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광객. 그러니까는 이회수라는 사람, 작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그 마을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신기한, 이 사람이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사실 옛날 같으면,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아주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무거운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그렇다면 나는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상품을 바이럴 일으킬 수 있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 어려우면 절대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상품, 지식이든 상품이 정말 괜찮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재밌고 웃기게 바이럴만 일으키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바이럴 일으키는 방법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참이슬 소주죠. 참이슬 과거에 광고를 한다면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때려붓고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외국에서 뭐 3D 애니메이션 막 해가지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뭐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초빙해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광고가 더욱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술이 있었고요. 어떤 학생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술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죠. 그래서 이 참이슬 소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 광고가 무엇이다? 바로 참이슬 광고다. 굉장히 10마디 말보다 이 4장의 그림이 훨씬 더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모델료 0원이고요. 장소 협찬비 0원이고요. 제작 시간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제작했죠? 개인이 제작했죠. 하지만 개인이 제작해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기발한 이 영상인데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도 정말 스타를 이용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발한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메이커를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르사체예요. 어떻게 베르사체 메이커를 아냐면 예전에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 있잖아, 뭐 그 벼룩의 시체인가 뭔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벼룩의 시체가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 벼룩의 시체가 사실은 베르사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어른도 이제 잘난 척은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났던 거죠. 해서 약간 그 비슷한 용어를 만들어낸 건데 이번엔 이런 것입니다. 이 싱크로율 100%의 이 질감이 살아있는 루이비통인데요. 이제는 똥도 명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발상이 된 거냐면 미국의 명품, 아니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명품 거지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가 있는데요. 긴 머리라고 아주 섹시하고 날씬한 그 여성이 명품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합니다. 옷도 명품이에요. 루이비통 가방까지 맸어요. 그러고 구걸을 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사진작가가 찍어서 바이럴이 돼서 와, 명품 거지다 라는 이슈가 떴는데 이제는 루이비통, 똥도 명품 시대다 라는 거죠. 또 링컨 대통령의 예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야, 너네 그 우리 아빠 구두가 너네 아빠가 만들었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죠. 창피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링컨 대통령의 그 어록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있어 보이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사람의 내적인 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뭐 대표적인 예로 폴포츠의 사례를 들 수 있죠. 그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뭐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 노래만큼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리건 따돌리건 누가 뭐라고 하건 노래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열심히 했더니 그것이 바이럴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고 유명해지니까 돈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자, 재미있어서 지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플이죠. 자, 이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말 신기해요. 치마를 입긴 했는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게 꼭 남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철에서 너무 열심히 재밌게 그 애플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 애플의 아이패드가 출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바이럴을 일으킨 감동 영상 중에 하나가 100세 되신 할머니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그 아이패드를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100세 되신 할머니가 기계를 전혀 몰라요. 똑똑해서가 아니야. 다만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 나 같은 늙은이도 이 아이패드 덕분에 IT와 친해질 수 있었다.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패드한테 그 애플사에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주머니도 그 누구도 너무 좋아서 즐길 수 있는 컴퓨터, 바로 애플 컴퓨터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저렇게 광고를 한다면 비싼 돈 들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작비. 아주 작게 들었겠죠? 자, 이제는 많은 돈을 쓰고 유명한 스타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이럴을 일으키고 이제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를 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그 MBC의 그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의 생각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대요. 야밤에. 그럼 그게 뭘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방가? 모모가예요. 고성방가? 삑 틀렸습니다. 누구인가? 삑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모모인가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정답이 뭐였냐면 아빠인가였습니다. 그 밤에 야밤에 이렇게 밖에 소리 지르는 게 정답이 아빠인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낼 수 있겠죠. 술을 먹으면 우리가 정말 웃긴 짓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주머니에 그걸 가져갔대요. 아, 내가 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띵동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머니에 들어있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KFC에서 KFC 할아버지를 가지고 왔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여잔지 알고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KFC 할아버지가 옆에 누워있더라는 뭐 그런 우스개 얘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텀앤턴스 커피인데요. 너 여기 왜 있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죠. 술 안 먹고 술 먹고 커피 안 받아오셨네요. 대신 혹시 경품 받으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톰앤탕스 커피인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 그냥 단순하게 재밌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쓰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제품을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죠. 밥그릇이라던가 이런 거지.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실제로 중국에 갔을 때 이 상품 봤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기발한 상품이 뜨는 시대인데요. 아주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을 키워봤는데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4개월, 한 5개월, 오늘 의사 선생님 없으신 것 같은데 5개월 이상이 되면 발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한데 5개월 정도 이하, 한 6개월 이하의 아이한테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 어린 아기들은요, 응가를 같이 해요. 소변하고 대변을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소변 잡으려다가 대변에 이제 피를 보는 수가 있죠. 그래서 목욕탕에다 물 잔뜩 받아놓고 아이 목욕시킨다고 딱 넣으면 아이가 바로 똥을 싸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는 애를 키워봤으니까 있는데 중국에 가면 정말 좀 실용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경우에 이 가장자리를 다 버튼을 합니다. 이 다리 옆에를 다 버튼을 해서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퍼로 하면 좋은데 지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못 봤고 다 버튼을 눌러야 돼서 불편한데 얘네는 그냥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을 다니는데 기저귀에다가 이 옷을 딱 입었어요. 굉장히 편하겠죠. 기저귀 하려면 이렇게 바지 벗기고 올리고 내리고 겨울에 추운데 내복 이거 벗기고 올리고 하면 이제 옷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간에 어차피 터져 있으니까 어차피 애기니까 기저귀만 싹 빼면 되게끔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디어만 잘 내서 상품이 정말 아이디어적인 상품이면 얼마든지 재밌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오늘 좀 늦는다. 뚜루나 인커밍 폴더 삭제하고 인터넷 끊었으니까 야동 볼 생각하지 말고 씻고 자거라. 그래서 엄마, 이것의 바이럴은 어떤 주제였냐면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라는 바이럴이었습니다. 자,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대요. 자, 근데 저는 아직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바이러스 걸릴까봐. 뚜루나의 인커밍 폴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뭐 그런 것들을 또 홍보하는 채널로 재미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조금 한 가지 안타까워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독립몰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이 아니라 그 인터넷 쇼핑몰 독립몰, 개인적인 독립몰을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피팅 모델들이 사진을 찍어요. 옷을 입고. 어디서 찍죠? 예쁜 카페, 예쁜 식당 그런 데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옛날에 의류 쇼핑몰 해봤는데 되게 싫어해요. 그 사장들이 자기네 가게 앞에서 이제 좀 통행에 불편되고 뭐 이제 좀 지장 있다고 굉장히 거기 사진을 찍는 걸 싫어하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에요. 왜? 거기서 예쁜 모델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딴 데 안 보고 그 모델을 보겠죠. 그럼 그 모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게가 홍보가 됐는데 왜 거기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지. 더 중요한 건 그 모델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그 모델이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더 돋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기가 어디지? 정말 괜찮다. 외국인가? 한국인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아예 포토존을 과감하게 만들어라. 이거는 조금 제가 마음에 드는 영상은 아닌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게 앞에다가 메뉴판을 하나 놓습니다. 우리 가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돈 10,000원이면 점심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한 뭐죠? 멘트 간단한 그 문구와 함께 여기다가 이제 그 가게 앞에다가 이제 그 POP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갈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쌀국수 전문점인가? 무슨 그런 요리 전문점인데요. 커플석이에요. 커플석에 앉아있으면 그 네모난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밖으로 나가서 그 프레임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 잡히게. 그럼 액자 안에 그 커플이 보이게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엇을 놨냐면 자기네 가게 소개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이런 걸 놨죠. 칠판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가게를 많은 사람들이 이젠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가게를 알아서 퍼날릴 수 있게 찍어서 소문을 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데 이걸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요? 얼핏 보면은 여기가 무슨 스키장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스키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포토존을 만드는 건데 저는 이것을 어디다가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바로 스트리트 아트라는 건데 찜질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흔히 보는 찜질방 되게 막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애들 뛰어다녀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 중간을 이렇게 아예 파버리면 그 사이에다 사람들을 세우면 이 스트리트 아트는 더 이제 돋보이거든요. 진짜인 것처럼. 해서 우리 찜질방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아까 이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찜질방 같은 데 보면 그 추운 방 있잖아요. 그 에어컨을 틀어놓는 방에 단순하게 사람들이 에어컨 틀고선 거기서 막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이제 진짜 겨울 같은 분위기에 이제 좀 기발하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찜질방이다 라는 것을 이제 퍼날릴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동네 찜질방에는 이렇게 스트리트 아트를 해서 좀 재밌고 기발하다 라는 거, 이제 재미를 줄 수 있는 거, 이런 아이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마케팅을 잘 하려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면 이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수, 설명과 설득의 차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한테 얼마나 포지셔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홈쇼핑, TV 홈쇼핑을 한번 틀면요. 그 TV 홈쇼핑 한 채널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정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10분, 뭐 20분, 나랑 관심 없으면 가차없이 돌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홈쇼핑 채널을 돌렸을 때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은 불과 0.1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랑 관심이 없으면 그 채널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홈쇼핑은 뭐죠? 상업적인 채널이죠. 그렇다면 고객이 우리 채널을 딱 돌렸을 때 물건을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한테 빨리 초스피드로 내가 원하는 걸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경우 20분씩, 그 1시간의 방송이면 20분씩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3가지 이상의 소구 포인트를 잡지 않습니다. 절대. 내 제품을 판매할 때, 여러분 자신을 홍보할 때도 이 3가지가 넘어가면 사람의 뇌구조는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오, 얘 이런 사람이야. 두 번째, 오. 세 번째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제 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 내 제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들면 어차피 하나만 설명하는 것만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수는 무엇을 한다? 전달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죠. 주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가지, 10,000가지 좋다는 걸 강조를 하지만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일까요? 과연 실패 사례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신문지상에 그 디자인, 그 맥주 피니쉬로 결정하다, 드라이 피니쉬를 검색해 보면 불과 한 4개월 만에 엄청난 판매량, 그것도 수도권에만 판매를 하는데 엄청난 양의 맥주가 판매를 했다고 이제 성공 사례라고 해서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실패 사례로 한번 꺼내봤어요.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왜 실패 사례로 저는 일단 했냐면 이거예요. 맥주 피니쉬를 결정을 하니 피니쉬가 과연 뭘까요? 여기서부터 설명이 시작됩니다. 맥주 피니쉬로 결정한대. 그러면 그 피니쉬가 과연 뭘까? 샤프하대 끝까지. 그럼 샤프하다 끝까지 뭐가 과연 샤프할까? 여기서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맥주병 화려하고 예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D가 한글 D일까요? 알파벳 D일까요? 그 두 가지를 연상해서 쓴 거예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5년 이상 엄청난 연구 기간을 걸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뭐냐면 얘네는 우리가 정말 많이 정성을 들였다라는 것을 그 UCC 자체가 10분이 넘어가는 UCC를 만들었어요. 이 맥주가 어떻게 시작됐어, 어떻게 효모 발효를 이용해서 어떤 발효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여돼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기억이 안 나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맛에 가장 맛있는 부분을 찾았다는 것인데 그 맛이 바로 피니쉬라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라면 이거 살이 찌지 않는 맥주입니다. 멋있지 않죠? 싸이가 어떻게 했죠? 싸이가 뚱뚱해서 얼마 전에 그 논란이 됐던 얘기가 있죠. 비와 싸이가 무릎팍도사에 나왔습니다. 비가 얘기했어요. 팬들을 위한 서비스다. 무엇이? 10번 말하고 10번 보여주는 것보다,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옷 한 번 싹 벗어주면 여자들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한다. 중요한 것은 내 고객들을 위해서 나는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이 바로 고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바로 웃기는 싸이의 영상이 떴죠. 출렁거리는 뱃살을 드러내고 상의 탑을 입고 막 춤을 추는 모습인데, 자, 그래도 싸이도 몸만 있다. 몸매는 못 만들었지만, 자, 이 싸이가 얼마나 속으로 열뜬 놈이 생기겠으며 이 몸매를 만들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싸이를 타겟으로 어떻게 이런 몸매를 만들 수 있대요. 맥주를 먹는데 우리가 술이 가장 멀리하는 이유가 뭐죠?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는 것도 있습니다. 좀 사람이.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살이 찌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술의 가장 큰 적이었는데, 술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맥주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수치는 명확하게 기록을 안 했지만 그 설문조사를 보면 굉장한 수치로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술을 먹는데 어떻다? 살이 찌지 않는다. 이런 것에 다른 예가 뭐가 있죠? 바로 코카콜라 제로가 있죠. 제로. 어느 정도 숫자 마케팅이기도 한데 그것은 제로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이빨도 썩고 뭐 살 많이 찌고 당분이 많아. 그런데 이 코카콜라는 칼로리가 제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콜라.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확실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또한 마케팅의 좋은 기발하고 재미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일단은 재미있어요. 멋있는 거는 진리지만 이 재미있는 것은 사실 진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재미있고 웃겨서 또 한 번 쳐다보게 만드는. 자, 이것은 성공 사례일까요? 실패 사례일까요? 당연히 실패 사례겠죠. 정말 예쁜 초보 운전 문구예요. 정말 예쁘고 좋긴 합니다. 그런데 양보 감사하다고 설명을 하는 이 초보 운전 문구. 그렇다면 톡톡 튀는 그 웹 3.0 버전의 문구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답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는데 삼천리 금수강산이 무엇이 급하냐.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구구절절한데 과거에는 짧은 문구가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바꿔서 짧은 것은 좀 길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는 것도 좋지만 할아버지가 타고 있답니다. 나라면은 우리 아빠가 운전면허 따면 반드시 저거 붙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고요. 알아서 피하랍니다. 이게 알아서 피하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 조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서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써있죠. 답답하죠? 지는 환장이에요. 막 이렇게 써있는. 그래서 이 알아서 피하슈의 여러 가지 패널, 이렇게 그 카피 문구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저 지금 밥하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여기 찌직한 표정이 있고요. 화나면 개 되는 남편이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좀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짧고 임팩이 있었다.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차라리 짧았던 걸 좀 길게 들여서 사람들이 웃기고 재미있게 한번 웃을 수 있게 웃겨서 봐주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 하나 더. 조폭이 타고 있어요. 혼데요. 이거는 카피 문구가 아니에요. 광고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광고일까요? 이 차는 조폭이 타고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여름에 운전해 보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덜해요. 다리가 긴. 근데 저처럼 다리가 짧은 여자분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나시를 입죠. 여자들 멋부리느라고. 그러면 그 나시를 어떻게 하죠? 토시를 켜서 가리죠. 그 여성용 토시인데요. 조폭이 타고 있는 토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운행할 때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데요. 이거를, 이 토시를 끼면 자외선 차량용 토시인데 아무도 시비 걸지 않게 만드는 팔토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저도 하나 구입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조금 이제 기발하면 굳이 바이럴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바이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설명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이 그냥 다양한 남아도는 인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바이럴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메이크업 광고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기술이 굉장히 화려해요. 오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라인을 아주 깊고 진해서 눈이 2배로 커지게. 근데 이 사람은 한쪽은 했죠. 한쪽은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을 와주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 진실이라는 게 믿겨지죠.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진만 공개를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설명, 이 라인은 뭐 아찔한 속눈썹. 여러분 아찔하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시죠? 뭐 낭떠러지? 뭐 날카로운 거? 아찔하게 뭐 여러분의 속눈썹을 뭐 아찔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카피 문구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구도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절대 무시하지 못하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면 성형외과라면 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제 좀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사진을 넣어봤고요.
자, 마음을 훔치고 욕망을 자극하고 꿈을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요? 직접 본이 되어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거 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팔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팔 수 있을까요? 조금 부끄러운데 바로 접니다. 내 자신이 바로 스타가 되고 상품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다이어트 쿠키가 굉장히 이렇게 선풍이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딱 아주 간단합니다.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돼요. 아침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저녁 때는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먹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월수금 하루에 3번 정도는 자꾸 번갈아 가면서 눈이 바빠지셨나요? 그런데 이게 사진이 제 얼굴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망가진 사진.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바이럴을 일으켰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멘토로 각종 방송사에 한때 출연을 했었고요.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바이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이어트 쿠키 사업이 해보려고 했더니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에 가서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또 일본에 있는 그 많은 이제 유통 이렇게 알아봤는데 별로 좀 우리나라는 허벌라이프나 이런 다른 이제 자리 잡은 업체가 많아서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팔고자 한다면 그 제품의 모델을 바로 나 자신으로 만드는 거, 나를 스타로 만드는 것만큼 좋은 효과는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 보고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애가 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둘이나 낳는데 이 정도 몸매를 유지하냐. 막 자기 관리 되게 잘한다. 많은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서 나처럼 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을 스타로 만드는 방법.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모델들이 몸값이 굉장히 비싸고 초상권 걸리죠, 뭐 걸리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델 에이전시, 아시아 모델 협회 저도 이사인데 모델 에이전시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반인 모델을 쓰는 게 훨씬 편해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요. 그 일반인 모델 100명 쓰는 거랑 스타 1명 쓰는 거랑 비교도 안 해. 몇천 명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스타는 막 얼굴값 하지만 일반인은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 사람 막 몇천만 원 줄 거 얘 몇십만 원 주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돈 안 줘도 좋아해요. 자기가 TV에 출연할 수만 있다면. 막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죠. 여러분 혹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확실해서 그 방송에 나오고 싶다.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템만 맞다면. 자, 왜 자꾸 우리 고객을 딴 데다 보내십니까? 딴 데다 보내지 않으시면 되죠. 김밥 천국 카페가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 고객이 여기서 밥을 먹고 딴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원스톱으로. 아니 비 오고 오늘 같은 날 비 오는데 밥 먹고 또 커피 먹으러 왔다 갔다 사실 귀찮습니다. 요즘 사람들 움직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결혼식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식구가 8남매입니다.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권 대표님께서도 오셨지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화환이 정말 심하게 많다라는 거. 저희가 온 화환의 개수가 100개 조금 안 됩니다. 보통 우리 결혼식 가면 4개, 5개잖아요.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환이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데에 지장을 주니까 화환을 놓다 못 나가지고 리본만 자르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리본이 잘린 그 회사 사장님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딴 데는 화환 걸리는 데서 리본을 띄워서 다른 화환에 한 화환에 2개씩 리본을 걸어요.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6개 이상 절대 못 가지고 들어온대요. 6개가 넘으면 리본만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리본만 걸어놓는 거예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할까? 가지고 오자마자 다시 가져갈 일을.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꽃을 보낸 사장님이 좋을까요? 꽃을 받은 제가 좋을까요? 서로 별로죠. 우리나라 차라리 이렇게 한번 아이템을 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나눔 쌀인데요. 쌀 화환입니다. 같은 값이라면 이왕이면 쌀을 한번 보내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무 쌀이 많아져 저희처럼 막 100섬, 200섬, 막 3000섬 쌓이면 불이웃을 도와도 나도 생색나고 그 업체 사장님도 생색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앞으로는 이렇게 실속 있는 아이템이 좀 더 트렌드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화환 중에 내 화환만 쌀 화환이라면 얼마나 튀겠어요. 그쵸? 여기서 또 한 번 튈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자, 선택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도 말을 했는데 그냥 우리 이 커피밖에 없어요. 이 자판기는. 다른 거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요. 만약에 또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아예 예쁜 여자를 아예 넣어버린 겁니다. 뭐 밖에 길거리에서 도우미들 보면 뭐 오늘만 특가 상품 뭐 가져가세요. 뭐 가져가세요. 너무 식상하고 지루하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 모델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이 동네 시끄럽고 누가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이피니시 D 그 맥주가 얼마나 광고를 잘했냐면 재미있는 그 아주 커다란 한 3층 건물 정도가 되는 인형을 세웠어요. 그 3층 건물 되는 인형, 어디서든 볼 수 있는 3층 건물짜리 인형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음악만 나와요. 춤을 추면서 옵니다. 엄청나게 큰 인형이니까 신기해서 한번 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플래시몹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딱 멈춥니다. 그런 다음에 막 서커스를 해요. 앞에서. 서커스 일단 1차로. 서커스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뒤로 싹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예쁜 모델들이 걸어 나와서 이렇게 워킹을 하면서 이 패션쇼를 하듯이 이 맥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보죠? 어떤 사람들이 보죠? 이 스마트폰 유저들이 막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납니다. 여자들 얼마나 예뻐요. 막 흔히 볼 수 없는 모델들이 막 하면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한테 톡톡 두들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스마트폰에 붙일 수 있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줍니다. 근데 그게 아까 D 마크 보셨죠?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상표 로고 같지가 않고 정말 예쁜 D 그 로고가 새겨져 있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그 마케팅 자체는 현재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맥주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맥주의 맛은 피니시다. 근데 그 피니시가 뭐냐? 뭐 지하 처음에 무슨 효모 바르고 뭐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와닿게 한 번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도우미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플래시몹을 형성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예쁜 여자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안에다 유리관 속에 넣어놔서 손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끔 이제 재밌게 남자분들은 이왕이면은 음료수 자판기 많아도 여기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혹은 그 모델이 이제 꺼내주는 게 신기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많이 들이는 마케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한미 뭐 FTA에서 쇠고기 반대 시위가 이 현수막이 이 동네 곳곳에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 집은 기름을 안 넣은 두부, 행복한 콩만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 곳이 어디죠? 다세대 아파트인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살 법한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편하더라도 굳이 멀리 가서라도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많은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서 현수막을 걸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보게끔. 우리가 TV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부 요리를 많이 먹는 사람 누가 먹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 요즘에 집에서 요리 해 먹을까요? 제가 춘천에 사는데 요번에 저희 집에 들어오신 세입자가 연세가 한 50에서 60세예요. 근데 그분이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식당 있냐고. 우리 아파트에. 왜 그러나 했어요. 노인 두 분밖에 없으니까 음식을 사다 먹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시켜 드신대요. 웬만해서는. 음식을 사 먹는 거는 식구들 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는 식구들 왔을 때만 만들어 먹고, 뭐 노인네들끼리 같이 나가서 막 장 보고 마트 가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네 식당에서 계속 배달해서 먹거나 주문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급식 다 먹고 오죠. 학원에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옵니다. 그렇기도 한데, 이제 또 혼자 사는 분들 절대 집에서 밥 안 해 먹죠. 음식 다 썩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음식을 먹는 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집에서 육아하면서 아이들한테 음식을 먹이는데 그런 분들이 TV를 없애는 추세잖아요. TV에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 무엇이 좋다?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그냥 현수막을 뿌리는 거예요. 이 현수막 광고 아무리 많이 뿌려도 이 아파트 단지에만 뿌리면 TV 광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타겟을 찾아가서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머리를 쓰셔야 된다는 거. 이제 거지들도 공부를 합니다. 이 거지는 중국에 있는 천재 거지인데요. 뭐냐면 그 영어, 중국어, 일어로 써 있습니다. 한국말도 써 있어요. 다양한 각국의 언어로 써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구구절절한 멘트를 써놨는데 똑같은 거지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라면 여러분들도 한 번은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거지들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 거지 앞에서는 왠지 가서 보통 땐 책도 안 읽으면서 이 글은 왠지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바닥에 있는 글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시선이 머무르게끔 만드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거지도 보세요. 그냥 엎드려 있다면 그냥 엎드려서 있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싫다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갈 건데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제 개까지 데리고 나와서 개와 함께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고 와 정말 괜찮다 한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던 간에
어떤 상품을 팔건 무엇을 팔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남과 차별할 수 있는 그 전략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뭐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치면서 흔히 지나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지나가는 것들. 아이가 음식을 먹더라도 무엇으로 먹는다? 우리 아이가 비행기를 좋아하면 비행기 포크를 들고 먹고 우리 아이가 숟가락을 먹으면 숟가락을 먹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은행을 팝니다. 어떤 은행을 판다고요? 북한산 은행인데요. 통일되면 한국산이래요. 그 문구도 좋지만 이렇게 한국은행을 팔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발하게 우리가 흔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다양한 것들에 아이템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 그것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여러분이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포지셔닝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찾은 것, 그 찾는 아이템이 어디에 가면 거기에 맞는 타겟,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링크나우,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예술 쪽 하는 사람이라면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괜찮겠죠?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흔히 백수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두 번째, 나에게는 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남들 다 활동할 땐 실컷 자고 남들 이제 잠자기 시작할 때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해가 뜨기 직전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해가 뜨는 걸 못 봤죠. 우깁니다. 분명히 해가 안 떴다고. 자기가 안 봤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안 떴다고 우겨도 분명히 해는 떠올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봤을 것인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 무언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그 좋아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 힘들게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